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자, 전교 꼴찌, 그리고 34살에 10억. 일단 제 얘기예요. 뭐 좀 너무 진부한 스토리긴 한데 제가 전교 꼴찌 출신이에요. 자, 일단 저는 현재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라는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한데 KB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을 KB금융에서는 부자라고 분류를 했어요. 근데 저는 금융자산이 지금 한 1억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부동산,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포함해서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도 이 부자가 되는 3단계 중에서 1단계 허들은 일단 넘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직 2단계, 3단계 허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 5년, 10년 지나면 하나씩 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롤모델을 갖고 살아요. 저는 제가 부자가 되는데 두 사람의 롤모델이 있어요. 롤모델 A, 롤모델 B. 자, 이 두 분이 부자냐? 그냥 대충 봐도 1년에 수십억을 버세요. 1년에 수십억을 버시는 분들이고 두 분 다. 자, 근데 이 두 분은 좀 성향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A씨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서울 안에, 인서울 안에서도 꽤 정말 좋은 학교에 가서 대기업에 바로 입사가 돼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서울에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대기업에 바로 취직이 될 정도면 공부를 잘 하신 분이죠. 제가 이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이제 공부해라, 독서해라, 책 읽어라, 이 내용을 정말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그대로 따라 했죠. 자, 근데 저는 전교 꼴찌였어요. 자, 제 성적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활기록부를 떼면 중학교 거밖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 게 안 나와요. 자, 중학교 2학년 2학기 아주 레전드를 썼죠. 가가 12개. 올가. 이거 올가 절대 맞기 어려운 거예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올가 12개를 맞은 사람이 정말 찾기 힘들 거예요. 영어 한문, 영어랑 한문 244명 중에 244등. 진짜 꼴찌죠. 그리고 성적이 제일 좋은 게 체육이랑 미술인데 212등이에요. 244명 중에 212등. 자, 이게 이때 최고 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시절에 가장 높은 등수가 사회 3학년 2학기 131등 257명. 자, 이 131등을 또 어떻게 했냐? 한 학기 동안 국어, 영, 국영수 다 포기하고 과학 뭐 다 포기하고 딱 이 사회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131등을 했어요. 자, 이때도 국어, 뭐 도덕 등등등 다 꼴찌예요. 그냥 그냥 정말 열심히 이 한 학기를 이 한 과목에만 올인해 가지고 받은 게 131등 미. 예, 유일한 미. 이 정도로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A라는 제 롤모델 분은 그냥 공부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고 이분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었어요. 공부했는데 잘 안 된 거죠. 근데 이 B라는 두 번째 분은 공부를 못했어요. 정말 공부를 못했고 삼수에서 지방대를 갔어요. 삼수에서 지방대를 갔을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도 지금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고 1년에 수십억을 벌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공부하는 방법부터 알려줘요. 왜냐? 공부를 못 해봤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알려주고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분의 방법대로 공부를 하니까 생각보다 공부가 잘 돼요. 제가 4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책 중에 내용에 기억에 남는 책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책꽂이를 딱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꽂혀져 있는데 분명히 읽은 책인데 주제가 뭔지도 잘 모르는 책도 있고 핵심적인 메시지도 떠오르지 않는 책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의 이 공부 방법을 배우고 나서 생각보다 책들의 기억이 오래 남고 공부가 잘 돼요. 제가 투자한 시간 대비 남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독서는 그냥 조깅이고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마라톤 훈련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훈련하는 방법을 이때는 사실 조깅만 하고 제가 마라톤을 뛰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여기 훈련하는 방법을 좀 아시는 분이 와서 설명해 주니까 정말 이해가 쉬웠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 우리가 다들 알죠? 이분도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A라는 분도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다음에 다시 읽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냥 자기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겠고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밑줄 친 내용을 빼서 글로 써야 돼요. 글로 써라가 어떻게 글로 쓰냐? 그냥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새롭게 창작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작을 하고 기준은 누구한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수준. 즉 남한테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밑줄 친 것에 대해서 남한테 설명할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책을 읽을 때 밑줄을 막 친다고 해서 그게 기억에 남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펼쳤을 때 아 맞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강조할 수는 있지만 밑줄 치고 끝나는 책들도 정말 많아요. 밑줄 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내용을 알고 빌 게이츠의 독서법을 딱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빌 게이츠도 처음에 책을 읽을 때 밑줄을 치고 그 여백에다가 메모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메일로 작성해서 사내 임직원들한테 다 보내준다고 해요. 저는 이게 회사를 위해서 뭔가 새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보내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빌 게이츠도 책에서 본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이 설명을 이메일로 써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머릿속에 오래 남고 지식이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솔직히 책을 그냥 읽기만 하면 크게 남는 게 없어요. 조깅만 하면 건강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뭔가 체력이 늘어난다거나 다른 게 없죠. 독서하는 것도 안 읽는 것보단 낫지만 투입되는 노력 대비 얻는 게 별로 없긴 해요. 책을 읽고 남한테 설명할 수준은 돼야지 자신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진짜 남한테 설명을 하던가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그냥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뇌를 강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치매 예방할 때 막 뇌를 쓰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도 과부하를 많이 주고 많이 쓰면 뇌도 성장을 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을 과부하시켜야지 뭔가 근육이 더 불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도 과부하를 많이 주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뇌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똑똑해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돼요. 사실 창의성이라는 게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짜집기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A라는 물건을 좀 다른 각도로 봐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혁신이라고 딱 만들어낸 이 아이폰, 스마트폰도 그냥 따지고 보면 기존에 있던 핸드폰에 mp3도 넣고 카메라도 붙이고 거기에 PDF 같은 컴퓨터 기능을 어떻게든 짜집게 해서 만든 물건이에요. 사실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좀 개선하고 다른 각도로 보완하는 게 창의적인 거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